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혁신 트렌드 속 국내 투자 기회를 조명하는 채널 폭등레이더의 차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봇 산업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테슬라 옵티머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옵티머스, 그 핵심 부품을 누가 공급하고 있는가?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은 완제품이 아닌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에서 핵심 부품 공급망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이번 영상에서는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두 핵심 상장 기업, 어느 종목을 말씀드릴까요? 잠시 후에. 저도 AI가 아니고 참 AI 로봇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는, 집 청소. 진짜 제일 힘든 게 집 청소 아닌가? 그리고 설거지죠. 그래서 AI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하튼 이제 금요일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글로벌 로봇 산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진짜 발전이 예전에 그 영상 나왔던 것보다 발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죠.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기술 경쟁 본격화. 이 국내가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기술력이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왜 중국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산이 요즘에 그게 나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국산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자동차도 보면은 U9이었나요? 점프 뛰는 자동차 하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중국도 꽤 기술력이 많이 나아졌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야 서비스가 잘 안 되니까, 서비스 센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시장의 등장, 산업 서비스, 로봇 수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일자리 대체. 자, 일자리 대체 시작. 요거 보면은 일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간단한 로봇이라고 보면은 이제 식당에 서비스하는 로봇이 있죠. 그게 제일 접하기 쉬운 로봇. 그리고 이제 뭐 물류센터 같은 데 보면은 어저께인가요? 제가 영상을 참 준비한다고 했다가 영상을 이제 준비를 못 했는데, 그게 AI로 만든 건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물류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레일이 쭉 지나가면은 AI 로봇이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뒤집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송장이 뒤집어져 있으면은 뒤집어가지고 이제 그 스캔할 수 있게 뒤집어 놓고. 엄청난 발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로봇 시장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 일자리가 대체하기 시작한 거는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AI와 AI 로봇, 뭐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발전 가능성이 또 한번 점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일 이제 그 말씀드릴 내용이 로봇인데, 로봇의 핵심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회전형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로봇 부품 중 42%를 차지한다. 관절 회전 움직임 담당한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하겠죠.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형 액추에이터. 이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 것들이, 종목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로봇 부품 중 33%를 차지, 직선 운동 담당한다. 로봇 핸드, 손이겠죠? 15% 차지, 기타 부품인데, 뭐 핵심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핵심 부품이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겠죠?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투자한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주식하는 주식인으로서 수익만 잘 나오면 된다. 산업의 개요? 좋죠. 개요는 알고 가야죠. 그래도.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작하면은 이런 개요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죠. 그래도 좀 알고는 가셔라.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건지는 그래도 투자하면서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로봇 핸드,
영상들 보면은 이제 로봇 핸드, 컵을 쥐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공, 이런 걸 집을 때, 그런 거 보면은 깨트리지 않고, 특히 컵 같은 건 깨트리지도 않고 잘 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촉각 센서 내장.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설거지 로봇이야. 근데 쥐는 님이 너무 강해서 다 깨트리면 열받겠죠? 로봇도 부시는 수가 있겠죠. 힘과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로봇 부품 산업군 세분화, 뭐 감속기, 그러니까 종목들이겠죠. 감속기에는 뭐 우린 PTS, 구동 모터에는 하이젠, RNM, T 로보틱스, 모션 컨트롤러 뭐 이렇게 있죠. 모션 컨트롤러에는 RS 오토메이션, 로보스타, 아진엑스텍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제가 이제 선정한 그 종목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자, 로보티즈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수급이죠, 수급. 아무리 종목이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예스 오케이 하더라도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상승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저평가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그 코스닥 중에서도. 그 특히 중심에 있었던 것들이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 그 다음에 자사주들 있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증권주들이 지금 쳐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주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사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저런 것들은 느긋하게 가는 거죠. 느긋하게. 근데 요즘은 느긋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좀 빠른 스피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드가 있어야, 그죠? 스피드가 있어야 재미가 있다. 그리고 수익도 빨리 난다. 그래서 저는 스피드 중요하죠.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로보티즈 보면은 이제 감속기, 테슬라, 옵티머스 독점 공급, 로보티즈, 구글, 삼성 등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어때요? 이게 뭡니까? 즉 성장성이라는 거죠.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테마도 좋은데 성장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센서 부분에서는 위치, 속도, 힘 감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힘 조절. 힘 조절 잘못하면은 다쳐. 그러니까 제어기. 그러니까 핵심이겠죠. 제어. 두뇌. 로보티즈의 기술력과 실적. 다이나믹셀 40개 수출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검증된 제품이다. 하나증권의 평가는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게 성장성이에요. 감속기 국산화 성공. 일본 70% 점유 침투. 그만큼 로보티즈의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한 10종목은 되죠? 그러니까 파생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냥 테마에 휩쓸려 다니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그 종목들 중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을 거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인데 거기에서 PSR이 현저하게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얘네 300배, 80배, 60배. 얘는 그러면은 얼마큼 더 가야 될까요? PSR이 6배. PER 아닙니다. PSR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로보티즈의 그 성장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그 성장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2대 주주가 과연 LG전자가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LG전자. 이거는 이제 화면을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LG전자가 2대 주주면은 어떻겠어요? 나중에 인수도 혹시 할 수도 있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LG전자가 지분을 7.36% 보유하고 있죠. 금방 기업 개요에서 보셨듯이 로보티즈의 현재 2대 주주 유치에는 LG전자라는 거,
베어로보틱스, 로버스타 인수 전례, LG전자의 로봇 기업 인수 패턴을 보여주는 이전 사례들. 그러니까 콜옵션 기반 추가 인수, 콜옵션. 나중에 옵션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지분 확대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로봇 시장이,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LG전자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전제품들은 삼성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선점을 하고 있죠. 외국에서도. 그래서 LG전자가 만약에 로보티즈의 그 지분을 조금 더 인수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더 지분을 추가하더라도 상승폭은 확 확대할 수 있다. LG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략. LG그룹 핵심 미래 전략이다. 그리고 로봇 핵심 기술 확보하고 있고, 로버스타, 액추에이터 확보, 로보티즈 지분 투자했다라는 거. LG에서. 이 정도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뭐 어때요? 회사 자체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워닝 로보틱스가 있는데, 메타와 워닝 로보틱스의 협업. 촉각. 여기도 나오죠? 촉각. 그러니까 촉각 센서 기반 알레그로 핸드 개발. 발음이 좋지 않네. 정밀 촉각 기능 구현. 오늘은 이제 워닝 로보틱스도 워닝 로보틱스인데 로보티즈로 일단은 오늘의 공략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닝 로보틱스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개요 정도로 해서 오늘은 워닝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워닝 로보틱스, 워닝 홀딩스. 그냥 워닝 홀딩스 자사주겠죠. 그래서 지분 구조, 워닝 홀딩스가 워닝 로보틱스의 94.7%를 보유하고 있다. 제가 이걸 왜 먼저 설명드리냐면,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공략이 들어갔는데, 로보티즈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무리해서 따라붙지 마시고, 원익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장사 중 유일한 수혜 반영 종목. 미래 성장성. VR AI 시대. VR. 저도 이게 초창기에 VR을 써봤는데 재밌어요. 물론 이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쉽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나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컨텐츠 중에서는. 근데 약간 어지럽죠? 근데 지금은 이제 VR 글라스도 나오고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라스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저평가 구간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근래 들어서 상승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로보티즈 얘기하는 거죠. 지분 인수, LG, 메타의 지분 인수 가능성. 급등 시나리오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10배, 20배 더 갈 수도 있다. 왜? 초창기니까. 투자 전략으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뭡니까? 수급, 그리고 재료, 또 앞에 영상들 보면은 수급, 재료, 그 다음에 세력, 평단가. 세력 평단가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전 영상에서도 끝에 아니면 중간쯤에 보면은 대부분 제가 공략주가 다 있습니다. 공략주를 설명할 때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 평단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력 평단가를 구해서 뭐합니까? 매수가,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하튼 이 두 개가 있어야, 수급과 재료가 있어야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수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로보티즈,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 그리고 LG가 이대주주,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원익 로보틱스 지분 94.7%를 보유하고 있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차트가 어디로 갔네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로보티즈죠? 자, 로보티즈의 뭐를 봐야 되냐면, 유통주식수를 한번 보자고요. 유통주식수를. 페이지가 연결할 수 없다네요. 그렇죠. 자, 로보티즈의 상장 주식수는 1300만 주예요. 1300만 주. 자, 1300만 주에서 여기 대주주 물량을 빼버리면은 440에 약 500만 주. 그럼 1300만 주에서 500만 주 빼면 700만 주. 자, 700만 주인데 이게 유통 주식수죠? 유통 주식수를 왜 보냐면 이제 재료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일거래량이 나올 거죠. 일거래량을 봤을 때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뭐가 수급이 들어왔어. 자, 유통 주식수를 넘어서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뭡니까? 세력 입성했다는 거죠. 세력 형님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형님들이 왔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는 세력 형님들의 평단가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 보면 아까 700만 주라고 그랬죠? 700만 주. 여기에서 보면은 자, 화살표가 어디로 도망갔네요? 이건가? 아니네요. 화살표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자, 700만 주인데 이날 보시면은 여기죠? 장대 양분 뽑아냈던 날 며칠입니까? 5월 14일 날 상한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더 뭐 했어요?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어. 이거 뭐예요? 세력 입성했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어때요, 지금은? 거래량 급감했죠. 이게 매수라는 거예요. 이때가. 더 급감했죠. 이제는 조그만 재료에도 살짝 뉴스만 나와도 뻥 튄다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평선이 완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수렴하고 있죠.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겠죠? 여기 보세요. 5일선, 21선, 3일선, 11선이 다 모여 있어. 이거는 그냥 못 먹어도 고지. 예? 못 먹어도 고예요. 설령 손절을 하는 한 있어도 이럴 때는 못 먹어도 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쁜 이렇게 아름다운 주식이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차트. 이런 자리는 돈 팔고 집 팔고 미수 쓰고 카드론 쓰고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앞에 얘기 안 듣고 진짜 몰빵 하시면 큰일 납니다. 몰빵을 하지 마세요. 몰빵은 그냥 운빨이에요. 몰빵 잘못 치면 운빨 때문에. 아시죠? 여태까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사면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 내가 팔면은 올라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아주. 근데 저하고 이렇게 그 매매 기법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기보다는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인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고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력 입성 가격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흔들었죠? 화면이 너무 작죠? 자, 앞으로 가볼게요. 조금 더 화면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너무 큰가요? 세력 입성. 어때요? 자, 여기에서 띄워놓고, 잠깐만. 이게 아마 개보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며칠이었나요? 5월 16일? 5월 16일. 개보정. 개보정이 돼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데, 그건 뭐, 개의치 마세요. 개보정도 때로는 굉장히 저는 개보정을 하고 나서 지지라인대를 보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장대로 급등을 시키면서 상한가에 말 올렸죠. 150만 주짜리가 2개예요. 그럼 300만 주죠. 지금 가격이 어때요? 여기 6만 원 돈이잖아요. 638, 1800억 세력들 입성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형님들. 근데 지금 조정 온 거잖아요. 매수해야지. 매수. 자, 보시면은 저 이후에 거래량이 현재 급감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다 싶으면 제가 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냐면 1분봉에 설명드릴 거예요. 1분봉.
세력 형님들이 얼마 몇 주 1분당 몇 만 주가 들어와야 또는 몇 천 주가 들어와야 급등이 나오는지. 아무 때나 1% 2% 막 가. 근데 갑자기 급등시킬 때 있어. 근데 그거는 페이크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세력 형님들이 찍어 올릴 때 거래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페이크에 속아가지고 올라탔다가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제는 저하고 가신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페이크인지 아닌지 아실 겁니다. 왜 저게 중요하냐면 내가 확률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안 당하죠. 그게 1분봉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로버티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세력 물량이 안 나갔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봉에서는 수렴을 했고, 일봉 자리에서는 수렴을 했고, 분봉에서는 세력 입성을 한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다? 세력 평단가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세력 평단가. 자, 그러면 다시. 세력 평단가는 거래량이 수급이 좀 들어왔던 자리들. 얘 음봉이니까 빼고 양봉이 나왔던 자리에 3분의 1. 그러면 메모장을 한번 켜볼게요. 이거를 왜 하고 있냐면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도 좀 보면은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44,120원이다. 중간값이에요. 중간값만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 그 봉에서 거래량이 더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평단가를 여기서 또 구해보면 얘는 여기 있죠. 이만큼. 얘네들 그러면 세력 평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고가에서 고가놀이를 했기 때문에 52,500원이다 치고 52,500원.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중간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대략 뭐 10만원, 아니 10만원이 아니죠. 나누기 2를 합니다. 여기다가 나누기 2. 이거를 더하고 이 더한 값에 나누기 2를 하면은 대략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러면은 10에 나누기 2는 5만원. 5만원 선이 세력 평단가라는 거예요. 5만원.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5만원 선이죠? 얘가 괜히 지지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세력들이 자기네 평단가보다 내려가면 다시 또 끌어올리려면 힘들잖아요. 돈 더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손절가가 조금 깊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력 평단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더 올라가니까 얘도 따라서 올라올 거예요. 평단가.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5만원이기 때문에 1차로 매매할 때 지금 6월 12일 14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1차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가격대는 55,000원 선 적어드릴게요. 1차 매수가는 현재가 1차, 그 다음에 2차 55,000원 선 전후, 그리고 목표가 얼마입니까? 여기 되니까 가격대를 한번 찍어볼까요? 67,500원. 뭐 그까지 다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목표가를 드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장중에 계속 바뀌어. 그 목표가 의미가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은 여기다가 스탑로스 걸어놓고 매매를 한다, 일들 하시면 되긴 하죠. 근데 장중에 수시로 바뀌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이기도 하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장중에 또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또 실시간으로 어디까지 봐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6개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다 체크 해봤을 때는 뭐 우리 기술도 있었을 거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있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 10% 이상 15% 이상 단 이틀 뭐 3일 다음날 다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물론 뭐 살아갑니다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이제 14시 18분 지나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